자, 저희가 로키 리눅스 8에서 한번 APM을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APM은 여러분들이 다 이미 뭐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여기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로키 리눅스 8에서도 근무보드 설치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VMware를 일단 먼저 실행해서, 자, 여기에는 요 VM의 이미, 자, VM의 이름은, 자, 로키 리눅스 8 APM이라고 할게요. 자, 요거 그대로 실행해 주셔서, 자, 여기는 로키 리눅스 8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8.6. 자, 얘가 인식이 만약에 안 되면, 자, 이 밑에 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제가 버전이 이제, 그 전 버전이고, 새로 버전이 높은 버전을 받으면 또 인식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어차피 뭐 센토스 8이니까, 여기에 이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8이나 센토스 8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가셔가지고, 자, 요걸로 선택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쭉 가시면 레드햇도 있어요. 예, 레드햇 8 이걸로 선택하셔도 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센토스 8로 이렇게. 자, 넥스트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대로, 자, 로키 리눅스 8 APM 그대로 하나 만들어 보고, 자, 여기에는 특별하게 이제 뭐 하드디스크가 몇 기가다 라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20기가 디폴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에 저희가 요걸로 선택을 했죠. 요걸로 선택하면은 얘가 파일이 여러 개 생겨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싱글로 가시면 돼요. 싱글로 가겠습니다. 다르게 해보자고요. 자, 넥스트.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서, 자, 커스터마이즈 하드웨어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다가, 얘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8.6을 그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클로즈, 피니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셔가지고 뭐 특별히 바꿀 건 없으니까, 자, 그대로 진행을 할게요. 자, 설치는 그 전에 설치하는 거하고 뭐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8을 인스톨 시켜주시고, 쭉 부팅이 되면서, 자, 이 센토스, 자, 7하고 이 로키 리눅스 8은 결국에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8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센토스 8도 한번 설치해 보세요. 어차피 그게 테스트용 버전이긴 하지만 그냥 뭐 설치하고 테스트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거를 나중에 센토스 8을 여러분들이 또 설치해 보셔도 됩니다. 얘네들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설치해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한 화면에 전부 다 모여 있는 게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한 화면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설치 목적지 하드디스크는 하나만 달았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파티션을 쪼개지 않는 거니까 그냥 완료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의 목적은 말 그대로 이제 로키 리눅스 8로 우리가 이제 갈 때 얘네들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게 이제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디스크는 큰 의미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는 여기에 이제 26으로 저희가 한다고 했으니까 설정에 가서 자, IPv4의 수동 자, 200점, 200점, 200점 26/24비트 게이트웨이는 2번이고요. 자, DNS는 168.126.63.1번 168.126.63.2번 그러니까 실제 이제 하나만 잡아주셔도 큰 무리는 없는데 하나 더 잡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 켜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호스트 이름을 자, rocky9apm.linuxmaster.net 자, 이렇게 하고 적용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완료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다 설정이 됐고 여기 지금 보면 한국어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 시간대가 아메리카 대륙 뉴욕 시간대라고 돼 있네요. 자, 이것만 좀 바꿔주시면 돼요. 우리나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완료. 그러면 이제 다 됐죠. 그러니까 설치할 때 이런 거 한 번씩 보세요. 잘못된 게 있는지. 한국어, 기본이 원래 이제 다 체크가 잘 되는데 가끔씩 이렇게 이제 안 되는 경우에는 직접 잡아주셔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계정. 사용자 설정이 있는데 이제 여기 루트 비밀번호만 활성화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료. 자, 그리고 설치 시작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설치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 설치가 되면 이제 설치가 다 완료되면 여기서는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서 그대로 보시면은 설치하는 과정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로그인을 해가지고 이제 방화벽을 설정을 한 다음에 방화벽을 구성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IP 테이블즈 서비스라는 애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파이어월이라고 하는 애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방화벽 구동 확인하고 전체 리스트 확인하고 HTTP나 HTTPS 서비스를 우리가 오픈할 때는 이렇게 파이어월 CMD 퍼머넌트 그 다음에 add 서비스 한 다음에 여기다 서비스 이름을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화벽을 적용하려면 리로드 일단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PM을 여기서 DNF를 이용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윰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DNF가 이제 결국에는 윰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윰이 얘 DNF에 심볼릭 링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아예 나 7점대처럼 쓰고 싶다 그러면 윰 쓰시면 되는데 앞으로 말 그대로 이제 DNF라고 하는 요걸로 또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바꿔버리세요. DNF로. 자, 그 다음에 시스템 CTL로 얘네들 아파치 웹서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자, 마리아DB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D 라이브러리 쪽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대로 GD 라이브러리에 관련된 거 설치해 주시고, 자, 파일이 이제 PHP에 관련된 파일을 그대로 열어가지고 조금 이 부분을 수정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PHP FPM이라는 게 있는데, FPM에 얘를 이제 소켓 파일로 통신하는 방법으로 얘를 갖다가 설치합니다. PHP FPM을 설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 PHP FPM은 자, 이 Fast CGI 프로세스 매니저의 약자예요. 그래서 Fast CGI는 CGI보다 좀 더 빠른 처리를 말하며 자,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삭제하는 데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Fast CGI를 사용한 것이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열어가지고 자, 여기 부분에 PHP와 HTML의 확장자를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
etc의 php.ini 파일을 열어가지고 관련된 내용 수정하신 다음에 재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재시작하실 때는 여기 이제 보시면 httpd는 아파치 웹서버, 자, 그 다음에 자 php fpm이라고 하는 애를 또 스타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스타트가 만약에 됐다 그러면은 그냥 리스타트 하시면 되고, 만약에 스타트가 안 됐다 그러면은 그냥 스타트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포트가 올라오면 자, 웹 문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웹 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웹 서버에 접속을 해서 요게 PHP에 관련된 이 정보가 잘 보이는지 보셔야 돼요. 어제 우리가 이제 쭉 나온 것들 있죠. 컬러풀하게 나온 그 화면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나왔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연동에 실패한 거예요. 그럼 연동에 실패하면 그 전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이제 여기 쪽에서 많이 좀 실패가 됐던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얘네를 체크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이제 PHP로 인식할 때 여기 파일 매치 부분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확장자가 이런 애들이 이제 들어오면 요 부분을 뭐 설정을 잘못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마리아DB는 저희가 이제 UTF 파일로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보면 아직 계속 설치 중이네요. 자, 그러면 자, 마리아DB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이 우리가 이제 들어가려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EUCKR 형태로 썼었어요. 한글 2바이트짜리.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던 뭐 완성형, 조합형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UTF 파일을 씁니다. 그러면 뭐 예전에 썼던 뭐 그런 건 안 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 것도 계속 사용을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뭐 최신 버전 뭐 이런 것들을 꼭 뭐 다 사용하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요. 말 그대로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런 거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반 대학교 같은 데 가면 여러분들 XP 같은 거 뭐 아니면 윈도우 7, 요즘은 거의 XP가 없죠. 윈도우 7 이런 건 벌써 단종된 지 오래됐잖아요. 쓰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거기서 뭐 키오스크 형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를 발급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그런 것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저기 했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예전에 제가 봤었는데 지하철 그 어떤 시스템들,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외부에서 뭔가 이제 뭐 폐쇄적으로 뭐 쓰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윈도우 7을 아직까지 써요. 지금 금융권에서 뭐 ATM기 이런 것들은 잘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또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업그레이드가 됐겠죠. 그러니까 아주 뭐 최신 버전만 무조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실무에 이제 나가다 보면 그런 상황들의 버전들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최신 버전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UTF 파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완료가 다 됐으니까 시스템 재시작을 눌러서 이제 부팅을 시도하겠습니다. 자, 부팅 하고 이제 자, 부팅하고 일단 들어갈게요. 자, IP 어드레스 확인하시면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터미널로 이제 붙어볼 거예요.
26번으로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접속을 했어요. 자, 접속을 했고, 호스트 이름 그대로 확인. etc의 호스트 네임에 호스트 이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etc의 resolve.conf. 자, 요게 이제 DNS 정보가 들어있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에서 인터페이스 확인하시고, 얘는 160으로 잡혀 있으니까, 캣을 이용해서 볼 필요는 없어요. 예. 그냥 한번 보자는 거죠. sysconfig 네트워크 다시 스크립트 밑에 ifcfg 다시 자 ENS 160으로 이렇게 확인하시면 여기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방화벽부터 한번 확인해 보면 자 firewall cmd state 확인하시면 여기에 지금 러닝 상태가 지금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list all 그러면은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 저런 게 있나 보다라는 정도만 일단 잡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웹 서버를 띄워야 되니까 저희가 firewall cmd에서 자, 퍼머넌트. 자, add 서비스. http.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https. 하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리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firewall cmd. 자, 이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이거 파이어볼 CMD 이거를 다 쳐야 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FW 한번 쳐보시고 없으면 엘리어스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응용하시는 거니까 내가 이거는 이거다 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내가 나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해갖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저 명령어가 만약에 진짜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니까 FW 그 다음에 리로드 이렇게 하면 조금 편하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방화벽 적용이 된 겁니다. 자, 방화벽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쪽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PM에 관련된 애를 이제 DLF를 이용해서 설치하는데 각각의 패키지들이 있죠. 아파치 웹서버, 그 다음에 PHP, 그 다음에 PHP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각각의 패키지들을 잠깐 보시면 자 우리가 자 웹서버가 이렇게 있고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클라이언트 자, 여기가 서버, 웹서버. 자, 웹서버. 예. 저는 글씨를 잘 못 쓰긴 하지만, 판서가 좋긴 하는데, 이 온라인에 하는 거는 또 이게 장점이죠. 예. 그래서, 예. 여기 캡처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포트를, 80번 포트를 이렇게 띄워놨어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80번 포트가 띄워놓으면 요 녀석이 뒤에 요렇게 웹서버에 프로그램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요걸 우리가 데몬이라고 해요.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아파치 웹서버예요. 이게 HTTPD 자, 얘가 딱 문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listen. 귀 기울이는 거죠. 야, 너 웹페이지 줘.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얘가 마중 나가서 관련된 애를 문서를 이렇게 읽어서 전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웹서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얘 자체가 이제 프로그래밍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PHP라고 하는 친구를 하나 여기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PHP가 이렇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여기는 데몬,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데몬으로 뜨는 걸로 생각하니까 여기에 그냥 PHP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예, PHP. 요거는 PHP. 근데 얘도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앞으로 저희가 이제 배우겠지만 여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어휴 지워져 버렸네. 예. 자, 다시 그려야 되겠네. 예. 아, 요것도 온라인의 단점이죠. 예. 자, 다시 열심히 또 그려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자, 이렇게 자, HTTPD.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웹서버. 자, 그리고 얘가 PHP의 도움을 받아서 자, 여기에 자,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요렇게 있으면 얘가 이제 말 그대로 자료를 저장하는 애예요. 이게 마리아DB예요. 마리아DB. 예. 요게 DB다. 예. 자, 요 DB가 지금 현재 요겁니다. 요게 DB.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웹페이지를 하나 딱 갖다가 오는 거. 여기가 이제 바에 따따따의 HTML이에요. 여기가 바에 따따따의 HTML. 예. 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 놓으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다가 제가 index.html을 혹은 index.php를 만든다라고 하면 예. 자, 그러면 외부에서 이제 요청을 딱 하면 index.php는 말 그대로 이제 PHP 코드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접속을 하면 얘가 마중을 나가서 예. PHP네 라고 이제 요 안에 이제 PHP 코드가 있는 거니까 그쵸? 예, 여기에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PHP 인포 해갖고 이렇게 들어있다고 쳐보자고요. 이거는 아파치 웹서버가 단독으로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동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한테 이렇게 야 니 해석 좀 해. 예,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가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파일을 읽겠죠. 얘가 외부에서 요청을 했으니까. 그랬더니 이 코드가 이렇게 돼 있대요. HTML 형태가 아니라 PHP 코드래요. 얘 인식을 못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한테 던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너한테 줄 테니까 너 요거 좀 해석할래? 이렇게 해석 좀 해줘. 예. 그랬더니 이 안에 DB에 연결되어 있는 애가 있어갖고 얘가 DB에서 자료를 뭐 저장하거나 아니면은 뭐 DB에 있는 자료를 읽으려고 하면 DB에 접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DB에 이렇게 접속한다고요. 접속해서 얘가 그대로 다시 던져주면 얘가 HTML 형태로 그대로 읽어서 그대로 HTML 형태로 다 변환을 한 다음에 얘한테 던져주면 얘가 그대로 응답을 해준다. 자, 이 프로세스예요. 예.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있는 지금 1번이 얘에 해당이 되는 거고 2번이 PHP가 얘가 되는 거고 3번이 얘가 되는 거예요. 예, 요게 3번. 요게 DB니까 요게 3번. 그죠? 그리고 이 PHP하고 얘하고 연결한 요거 있죠, 요거. 요게 4번인데 4번이 어디냐면 이거예요, 이거. PHP가 DB에 액세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 요거는 이제 내부에서 여기서 내가 DB로 나는 접속을 해갖고 좀 DB 자료를 어제 우리 MySQL로 썼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5번이다. 그럼 그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5번이 되는 겁니다. 대충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외부에서는 여러분들이 DB를 직접 액세스로 하는 거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막아놔요. 보안상. DB에 직접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이걸 액세스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SSH를 이용해서 뭐 터널링을 뚫어가지고 로컬에서 어쨌든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나중에 이 DB에 대한 부분 할 때 그때 자세하게 알아보고 지금은 어때요? 직접 액세스가 아닌 로컬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애들을 우리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요 그림은 지금 아직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일단 해보시고 나중에 뒤쪽에서 저희가 할 때 아, 저런 애들이 이렇게 깔리는구나 라고 하면 머릿속에 그 그림을 그려 놓으시면 돼요. 자, 어차피 수업 시간에 다 한번 해볼 거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이용해서 줌이라고 하는 애를 확인해 보시면, 자, 유저 빈의 줌을, 자, 이거를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위치 줌, 자, 이거를, 자, 백틱으로 받아가지고, 예, 얘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여러분들 키 중에서 1번 키 옆에 물결과 같이 있는 녀석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걸 먼저 실행해서, 이거 경로가 뽑히잖아요. 그럼 경로가 뽑힌 이 결과를 가지고 ls-l이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DNF3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그래서, 자, 요, 줌이 DNF3다. 연결이 돼 있다. 자, 이거는 이제 호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호환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줌을 이용해서 치면, 이거 여기서도 줌이 되네. 이러지만 실제 사용은 DNF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줌이 뭔가 이제 단점들이 존재하니까 그걸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다가, 아, 이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갖고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DNF가 이제 8점대부터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를 그대로 설치를,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제 저희가 이제, 자, EPEL 패키지와 그 다음에 PHP에서 레미 패키지 저장소를 우리가 이제 설치해갖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최신 버전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마리아DB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는 뭐, 그렇게 사용할 필요는 없고, 그냥 목적이 일단 APM에 연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근우보드까지 한번 올려보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PHP가 깔리게 되면, 자, 아파치의 버전, 버전 확인하시면, 자, 2.4.37, 그 다음에 PHP의 버전을 확인하시면, 요렇게, 얘가 7점대,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8점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레미 저장소로 땡겨 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생략을 하고, 대충 그 정도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버전이니까, 요거는 좀 복사를 좀 해둘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이렇게 버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뭐, 나오는 이 내용은 뭐 볼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시스템을, 시스템 CTL을 이용해서 아파치 웹서버를 활성화를 시켜놓고, 자, 시스템 CTL,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자, 이렇게 스테이터스로 확인해 보시면, 여기가 디세이블드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팅을 했다. 그러면 얘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예. 안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올라오게 하려면, 저 시스템 CTL을 이네이블 시켜야 돼요. 시스템 CTL, 이네이블. 왜 그러면 부팅이 왜 이게 이제 거기가 아니고 여기네요. 여기. 여기. 자, 여기 부분이 디세이블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재부팅하면 걔가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서버라는 것 자체는 갑자기 이제 잘 운영이 되다가 접속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재부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컴퓨터를 직접 이렇게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업체에다가 얘기해가지고 뭐 재부팅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재부팅을 한단 말이죠. 근데 서비스가 안 올라오는 거야. 왜? 아파치 웹서버가 지금 이렇게 된 상태면 부팅을 했는데 올라오겠어요? 안 올라온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직접 거기 이제 자 OP분이 이제 부팅을 했단 말이죠. 제 서버를. 그랬는데 안 올라오면 그 사람은 부팅까지의 내용이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는 잘 안 하려고 해요. 그걸 하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들어가는 어떤 절차, 그리고 그 들어갔을 때 만약에 서버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책임을 안 진다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또 복잡하다고 그게. 그러기 때문에 그냥 재부팅했을 때 딱 올라와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던 것도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죠. 이건 당연히 무조건 올려놓으셔야 돼요. 자, 마리아DB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DB도 자 시스템ctl 스테이터스로 자 마리아DB를 확인해 보시면 얘도 디세이블드로 돼 있죠. 자 이거를 이네이블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이네이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이네이블드로 돼 있죠. 그러면 얘가 부팅하면 다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구적 설정이죠. 우리 영구적 설정과 임시적 설정 했었잖아요. etc fs 탭에다가 마운트에 대한 정보를 넣어놓고 재부팅을 했는데 잘 올라왔어요. 근데 fs 탭에다가 안 넣어놨어. 그러면 얘가 현재는 마운트 되어 있지만 재부팅했을 때 얘가 올라오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영구적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구적 설정. 자, 그래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영구적 설정이다. 자, 반드시 영구적 설정을 해야 한다. 자, 그렇게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이제 GD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이제 무조건 필수죠. 그래서 그래픽을 제어하는 그런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자, DNF를 이용해서 자, 요거 그대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븐의 어떤 패키지들이 여기서는 좀 많이 좀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테스트 해보시는 거는 기존에 있는 세븐에서 우리가 이제 얘를 룸으로 설치했던 그런 패키지들을 싹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패키지는 없어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그걸 다 빼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웹서버의 설정 파일을 수정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etc의 http 뒤에 conf.d에 아파치 웹서버가 아까 제가 그림 그려드렸듯이 이 웹서버가 이 PHP를 인식하게 하려면 요 파일에다가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에 쭉 내려가시면 지금 index.php만 지금 현재 있으니까 index.html도 하나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 index.html php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도메인을 쳤을 때 파일명을 명시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얘부터 먼저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이버닷컴에서 네이버닷컴에 예를 들어서 index.html을 쓰지 않는단 말이야. 그쵸? index.html이 아닐 수도 있겠죠? 걔네들은 자기네들 NHN이라고 하는 확장자를 또 쓴단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요거다라고 하면 도메인을 썼다 그러면 이걸 먼저 찾고 없다 그러면 요걸 찾아요. 그러면 또 없어요. 없으면 이제 그 디렉토리가 인덱싱 기능이 있으면 저희 그 자료실처럼 인덱싱 기능이 쭉 보여지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없다. 인덱싱 기능이 없다 그러면 이제 404 not found라는 에러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매치 쪽 가셔가지고, 거기에 HTML 한 개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이게 뭐고, 이거를 일일이 다, 그거를 모르니까 지금은, 전체적인 큰 흐름만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PHP FPM이라는 애가 있는데, 자, 그 전까지는 이게 없었죠. 근데 이제 요게 버전이 올라오면서 얘가
있기 때문에 php fpm.d 밑에 따따따.conf를 좀 수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security limit extens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security limit.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거를 주석을 풀고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있는 애를 그대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security. 자, limit extension. 거기다가 php와 html 넣으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주석 처리를 빼가지고 하지 않은 이유는 자, 그냥 참고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만 php로 인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저장하시고 빠져나오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hp 파일을 수정할 건데요. etc에 php.ini 가셔가지고 자, 지금은 이제 컬러풀하게 제가 요거를 설정을 안 해서 그러는데요. 컬러풀하게 좀 한번 또 해볼게요. vim 자, alias vi는 vim 그리고 자신의 홈 디렉토리 밑에 .bashrc에 자, 이렇게 alias vi는 vim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etc에 vimrc에 맨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여기다가 set number, set ai, set background는 다크, 그 다음에 set 자, shift width는 4, 자, 탭 스탑도 4, 그 다음에 커서 라인, 그 다음에 expand 탭. 자, 이렇게. 자, 요거는 뭐 이미 그 전에 썼기 때문에 따로 설정을 안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얘가 좀 컬러풀하게 나오죠?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자, 여기 가셔가지고, etc의 php.ini 가서, 자, 여기다가, 자, 저희가 슬래시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걸 찾아요. date.time. 슬래시는 이제 vi에서 찾는 거예요. 검색.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딱 되어 있으면, 자, 그 밑에 여기에 주석을 해제하고, 타임존에다가, 자, 아시아 서울이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자, 다시 슬래시, short open tag. 자, 그러면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을 찾을 때는 n, next예요. n을 치면 next. 자, 요것도 그대로 on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슬래시 expose php 이렇게 on으로 되어 있는 애는 off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그 정보가 자, 이 PHP의 정보들이 이제 웹서버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다 막아야 돼요. 보안상.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에러스 477번 라인에 있는 자, 요거를 on으로 바꿀게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요 설정을 잠깐 보면 데이트 타임존은 시간대 설정하는 거고요. 자, short open 태그를 on으로 둔다는 얘기는 원래 PHP 코드가 이렇게 시작할 때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그거를 짧게 줄여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거고요. expose PHP는 이 아파치하고 PHP에 그 연동된 그런 정보를 출력하는 건데 당연히 보안상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운영할 때는 오프로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할 때는 뭐 상관없는데 운영용은 반드시 오프예요. 자, 운영용은 오프로 둬야 된다. 그러니까 개발 서버가 뭐고 운영 서버가 뭐냐면은 이 큰 업체들은요. 개발 서버와 운영 서버를 따로 둬요. 그래서 실제 외부에서 클라이언트가 뭐 예를 들어서 금융권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큰 대기업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웹서버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닷컴 해갖고 은행 사이트 들어가면 운영하는 서버 쪽에다가 얘네들 논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내부에 개발자들이 쭉 있겠죠. 이 개발자들이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막 운영하는데 여기도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부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내부망에 어쨌든 개발용 서버 비슷하게 똑같이 두고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해 갖고 이쪽에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이제 내부적으로 뭔가 이제 이 안에서 그런 절차들이 있겠죠.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겠죠. 그거는 뭐 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쪽에 일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외부에 이제 이런 그 금융권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모이해킹을 했어요. 저희가 모이해킹 할 때는 주로 이제 이런 개발용 서버들 쪽에서 많이 했어요. 당연하죠. 운영에다가 하면 큰일 나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이제 심층 분석이라고 하는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쪽에 이제 개발용이 아닌 운영용에 직접 붙어갖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개발용 서버가 있다 그러면 개발용은 내부에서 하고 외부에서 접속이 차단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운영은 직접적으로 고객하고 직접 어떻게 해요? 대화하면서 뭔가 전달을 해주는 그런 서버이기 때문에 이런 서버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정들을 다 이렇게 오프로 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디스플레이 에러는 뭐냐면은 만약에 PHP를 개발을 하다가 에러가 발생이 되면은요 이게 브라우저 화면에 보이는 거예요. 왜? 브라우저 화면에 보여야 직접 개발자가 그걸 보고 아 여기 문제가 있네 이렇게 확인하고 그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오프로 두게 되면 로그에 남아요. 로그에 남으면 그 로그를 보려면 시스템에 로그인해 가지고 봐야 되는데 안 되겠죠. 그래서 개발할 때는 on, 운영할 때는 off 이런 식으로 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고요. 관련된 내용을 설정했으면 저장하고 빠져나오세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자, 요렇게까지 다 하셨으면 이제 PHP 설정 저희가 이제 얘를 재시작을 해야 되니까 자, 여기에 지금 얘는 etc의 호스트 파일에다가 이걸 하나 넣어주시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호스트 네임을 우리가 이제 가짜로 썼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vi로 뭐 넣어도 되지만 저희는 에코를 이용해서 리다이렉션으로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넣기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얘가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자, 마지막 한번 systemctl start httpd 자, 올려놓고 자, 그 다음에 nettools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SS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ss-nlt 그러면 80번 포트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P 그러면 좀 자세히 보겠죠. 그런데 이제 nettools를 저희가 깔아가지고 이 넷툴즈에서는 우리가 이제 설치가 됐네요. 그러면 넷스테이트를 이용해서 NLTP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80번 포트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마지막 한번 해볼게요. 자 CD를 이용해서 바에 따따따의 HTML 디렉토리로 이동하신 다음에 자, 웹 문서를 그대로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 index.html을 그대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는 복사 붙이기 하는데 복사 붙이기를 하게 되면 그냥 하면 깨지니까 여기다가 뭐 vi를 여러분들 뭐 설정 안 하셨으면 상관없는데 설정했다 그러면 아까처럼 set no ai set paste를 한번 쳐주시고 이렇게 복사를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전에 했었죠. set no ai enter, set paste enter, insert 붙여넣기. vi 설정이 되어 있으신 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 됐으니까 여기에 이제 200점 26으로 한번 접속을 시도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오면 APM 연동이 잘 된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요 잘 되면 그러면 성공인 거예요. 자, 지금 마리아DB 쪽은 저희가 안 건드리고 요거를 연동을 다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DB를 한 거예요. 순서는 저희가 마리아DB가 그 전에 갈 수도 있지만 뭐 나중에 하셔도 되니까 그래서 순서를 뒤쪽으로 좀 밀어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마리아DB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마리아DB. 자, 마리아DB에 이제 거기 경로가 etc의 my.cnf의 경로하고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자, cd 엔터 쳐서 자신의 홈 디렉토리에서 작업을 좀 해볼게요. etc의 my.cnf 예.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치시면 거기에 뭐 서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렇게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cnf.d라고 되어 있는 애가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설정 파일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여기가 말 그대로 이제 자 etc의 cnf.d를 인클루드 시킨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쪽 디렉토리에 있는 이 파일 마리아DB 서버라고 되어 있는 요거 요거를 그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i를 이용해서 etc의 my.cnf.d 밑에 마리아DB server.cnf 이거 그대로 열어가지고 자 지금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건드릴 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utf8 그리고 여기 이제 바인드 어드레스라는 건 뭐냐면은 외부에다가 DB를 오픈하지 않고 내부에서만 동작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자 프로세스 저 id 파일 밑에다가 이렇게 네 줄을 그냥 복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저장하고 빠져나옵니다. 자 위치는 MySQLD라고 되어 있는 쪽 바로 밑에다가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저장하고 빠져나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정 파일을 수정을 했으면 마리아DB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 systemctl 자 start 마리아DB 이렇게 해서 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확인하셔서 잘 동작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여기 enabled가 됐는지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Q 눌러서 빠져나가시면 되고요. 자 마리아DB가 잘 실행이 됐으면 자 SS나 넷스테이트를 이용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P는 너무 많으니까 T까지만 딱 주시면 돼요. 3306번 포트 자 로컬로 열린 거예요. 이게 IP 주소 이게 포트니까 자 서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지금 요 서버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SSH는 0.0.0.0이니까 모든 IP 주소의 포트 22번이 그대로 이렇게 포트가 이렇게 열린 거죠. 외부도 열리고 내부에서도 열리고 그리고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내부 여기가 외부니까 지금 22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말 그대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IP 주소 전체를 22번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저희가 IP 주소 딱 딸랑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22번의 의미는 자 내부에서도 22번을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127.0.0.1에 22 그죠? 예. 그리고 여기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SSH 같은 경우에는 외부도 이렇게 포트를 열어놨어요. 이게 외부니까 그쵸? 예. 이렇게 열어놓고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1번. 이게 1번. 그러면 SSH는 이렇게만 접속을 하느냐? 여기서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외부에서 로그인 해갖고 쉘을 지금 사용하고 있으면 여기서도 얘를 갖다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말 그대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요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렇게 쓸까요? 요렇게
예. 이게 22번이라고 하면 22번이 이렇게 대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만나기 위해선 내부에서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이게 2번이에요. 2번.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요게 2번. 내부에서도 열린다. 0.0.0.0이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자, 저기 있는 3306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얘가 열린 거냐면 자, 외부에서는 지금 못 열었어요. 자, 이렇게 연 거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에서만 이렇게 연 거예요. 이렇게 연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가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다. 자,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데몬이 이렇게 있고, 자, 요 안에서 쉘에서, 요 쉘에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얘가 마중 나와서 여기 있는 DB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번. 1번. 그럼 만약에 외부에서 DB를 들어갈 때 이게 이렇게 들어오면 IP 주소가 지금 둘 중에 이 부분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여기가. 그쵸?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외부에서 못 들어가요. 이걸 들어가게 하려면 나중에 터널링 기법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DB는 외부에서 사용할 수 없게끔 만약에 아까 그 바인드 어드레스라고 하는 자, 요 녀석을 그대로 안 썼다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0.0.0.0 이렇게 열린다고요. 예. 그래서 외부도 오픈한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별이라는 거는 또 마찬가지죠. 예, 별. 예. 얘도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요 두 개는 우리가 IPv6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IPv4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외부에서 오픈을 금지시킨 거고 실제 이제 이렇게 바인드 어드레스라고 하는 얘를 주고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상태에서 자, 언어셋이 UTF-8인지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MySQL 이렇게 치고 들어간 거는 말 그대로 요거예요, 요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트가 이렇게 지금 열려 있고 그리고 여기가 DB가 이렇게 있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쉘이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 거다. 그럼 여기 이제 데몬이 이렇게 뜰 거 아니에요. 요 데몬이 일로 들어오게 되면 이 DB에 이렇게 액세스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게 요 들어가는 요 프로그램 클라이언트가 MySQL이라고 하는 애가 요게 클라이언트인 거예요. 아셨죠? 아까 우리가 설치할 때 MySQL 클라이언트를 저희가 어떻게 해요? 깔아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1번 MySQL이다. 자, 그리고 요 녀석은 뭐예요? 여기 DB가 있는 거를 요거는 MySQL D라고 하는 데몬이 떠져 있어요. MySQL D. 요거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요거는 서버 프로그램, 요렇게 머릿속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MySQL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 이제, 자, H 눌러보라고 하죠. H. 그러면 이제 H 누르게 되면 관련된 애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자, 스테이터스라고 이렇게 쳐도 되고요. 역슬래시 S 쳐도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H를 이용해서 도움말을 확인을 해보시고 관련된 여러 명령어가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땅 치시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UTF-8이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에는 얘가 이제 UTF-8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셋을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확인하고 빠져나와요. 빠져나오고
자, DB 관리자의 이 비밀번호 설정을 저희가 하는데, 지금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자가 루트인데, 이거는 시스템의 루트가 아니에요. DB 자체의 루트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자, 잘 보세요. 자, 여기에 지금 요 시스템 서버가 있단 말이죠. 서버. 그쵸? 여기 서버야. 예. 잘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자, 여기에, 예. 자, 이렇게 서버가 있어요. 이렇게 서버. 자, 그러면 서버의 이 관리자는 루트죠. 예. 그 관리자는 자, 여기에 유저 아이디 0번을 갖고 있는 루트가 이렇게 있다. 예. 루트. 예. 그리고 유저 아이디는 0번이다 라는 겁니다. 예, 0번. 자, 그러면 DB가 지금 요 안에서 이렇게 떴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자, 마리아 DB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마리아 DB. 예. 그러면 요 안에도 사용자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방금 전에 했던 그 관리자 루트는 여기의 루트야. 이 프로그램상의 루트.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루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예. 이거와 이거는 다르다. 이거는 서버의 루트고, 자, 얘는 마리아 DB의 루트다.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 아. 자, 그렇게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저희는, 자, DB 관리자의 비밀번호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자의 비밀번호 당연히 설정해 주는 건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MySQL Secure Instal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보안 설정 스크립트예요. 그래서 유저 빈의 요 스크립트인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자, 이렇게 파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포직스 쉘 스크립트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 쉘 스크립트가 이렇게 쭉 있어요. 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쭉 있고 자, 저희는 자, 쉘 스크립트를 그대로 실행하면 돼요. MySQL Secure Installation.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면은요. 자, 지금 현재 커런트 패스워드 쪽에 거기에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나오면 자, 여기에서도 엔터. 기본 디폴트가 Y로 잡혀 있죠. 엔터.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루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건데 잠깐만요. 여기에 체인지 메시지가 안 나오네. 뉴 패스워드로 바로 나오네. 그러면 뭐 패스워드 그냥 입력해 주시면 돼요. 패스워드. 자, 패스워드.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자, 리모트 어너니머스 유저스. 자, 익명 사용자를 이제 우리가 제거할 거냐 이런 얘기니까 기본이 Y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isallow root login remotely 해갖고 리모트에서 관리자 접속 여부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거죠. 예. 자, 이 상태에서 엔터 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remove test database and access to it. 자,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삭제 여부인데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reload privilege tables now 해가지고 이 프리빌리지 테이블을 로드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러면 다 끝난 겁니다. 네. 그러면 얘가 비밀번호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비밀번호가 있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이 MySQL 명령어가 이 우리가 이제 MariaDB로 접속을 할 때 10.4 버전부터 좀 인증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증 방식은 유닉스 소켓과 그 다음에 MySQL 네이티브 패스워드의 두 가지 인증 방식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얘는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
여기서 이전에 사용했던 아이디 비밀번호를 요렇게 MySQL 해갖고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 자, 저희가 이제 루트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유저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해볼 거니까, 자, 요거는 이제 MySQL의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H는 이제 호스트명, 요거는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의 위치를 여기다가 적어 주셔야 돼요. 당연히 도메인 주소나 IP 주소가 와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사용자명, U 다음에 사용자명, P 다음에 비밀번호를 붙여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자, 여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MySQL이 외부에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 그러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저희가 지금 DB 서버가 지금 제가 쉘이 지금 여기다라고 한번 해봐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내부에 지금 있죠. 들어왔죠. 이렇게. 자, DB 서버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예, 이렇게. 제가 이 DB 서버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포트가 문이 이렇게 열렸다라고 한번 해보면 얘가 이렇게 지금 들어가면 결국에는 지금 클라이언트와 서버와 어떻게 해요? 같이 있잖아요. 얘는 클라이언트요. 그리고 요거는 서버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같이 있으면 로컬호스트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런데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외부에 이 DB가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외부로 이렇게 포트가 이렇게 열렸다.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얘의 IP 주소를 당연히 써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얘가 뭐 예를 들어서 200.200.200.27번이다 라고 하면 200.200.200.27번이다 라고 하면 얘가 마이너스 H 해갖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H 200.200.200.27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127.0.0.1이 로컬호스트거든요. 그게 지금 얘잖아요. 그러면 얘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요거는 생략이 가능하다. 근데 요거는 외부에 있는 애는 당연히 써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H 200.200.200.27은 반드시 써줘야 된다. 그래야 상대방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예. MySQL 접속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따가 이제 해볼 거고요. 사용자를 만들 거예요. 자, 사용자를 유저 애드로 자, 유저일을 딱 생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비밀번호 설정 안 하고 바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예, 바로. 그러면 여기서 MySQL 땅 치면 내려나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H 로컬호스트 마이너스 유저 루트 마이너스 P 패스워드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데 그죠? 근데 문제는 로컬은 생략이 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쓴 것처럼. 그죠? 그러면 DB 서버가 어디 있는 거예요? 아, 로컬에 있다. 예.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유저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다가 DB 서버가 자, 로컬에 있으니까 자, 마이너스 H 로컬호스트는 생략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쓸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 써도 들어가는 거고 안 써도 들어가는 거면 이렇게 쓰고 들어가는 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간편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셀렉트 유저는 뭐냐면 함수인데요. 사용자가 루트예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여기서 셀렉트 유저를 땅 치게 되면 루트로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엑싯 그러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 써주고 이렇게 들어가 봤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비밀번호 설정이 완료되면 루트 권한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면 에러가 나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요 전에 자 마이너스 자 이거를 H 로컬호스트
마이너스 U 루트 마이너스 P 패스워드 원래는 이렇게 적어야 되거든요. 그죠? 셀렉트 유저로 하게 되면 얘도 관리자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접속한 얘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클라이언트하고 서버하고 같이 있으면 로컬호스트는 생략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지금 얘가 관리자 이름이 루트죠. 예. 요 이름과 요 이름이 같으면 이거 생략이 가능해요. 예.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생략이. 그러면 패스워드는 제가 그냥 편의상 여기다 붙인 거고 이렇게만 쓰면 돼요. 그럼 비밀번호 물어보죠. 그러면 패스워드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패스워드. 그러면 여기서 셀렉트 유저로 확인하면 루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컬호스트와 루트는 생략이 가능하다. 왜요? 루트였을 때. 네, 계정이 루트였을 때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는요. 자, 얘가 .my.cnf 지금 쭉 내려가면 예, 그게 예, 요걸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my.cnf가 클라이언트, 자, 호스트는 로컬에 있어요. 자, 사용자는 루트예요. 자, 비밀번호는 패스워드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얘가 그냥 쳐도 들어갑니다. 이유는요. 저 설정 파일을 참고하거든. 자, 그런데 로컬호스트를 지웠어. 루트를 지웠어요. 왜 들어갈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로컬에 있으면 생략 가능. 사용자가 루트면 생략 가능이죠. 결국에는 패스워드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주석 처리 2개 해 주시고, 자, 여기에 이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 파일을 그대로. 만약에 아까 유저일이었다면은 저거는 안 되겠죠. 저거는 다 써줘야 되는 거고, 자, 여기다가 자동 설정, 요거 하나를 추가해야 되겠네요. 자동 설정. 그게 빠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VI를 이용해서 얘를 만드세요. 자, 이거는, 자, 위치는요, 자신의 홈 디렉토리에, 자, 위치는 자신의 홈 디렉토리에 .my.cnf라고 하는 파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 2개 왜 주석이 이렇게 달려있는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DB가 클라이언트하고 같이 있으면 생략 가능. 자, 접속하는 사용자가 이름이 똑같으면 생략 가능. 근데 패스워드는 써줘야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MySQL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데이터베이스 선택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자, MySQL, 이 뒤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는 요거 DB 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DB가 이렇게, 예,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그렇게 이제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셀렉트 잘 모르지만 한번 해보자고요. 호스트와 유저와 패스워드의 컬럼을 자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from 자 유저 테이블에서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설정을 우리가 이제 이미 했기 때문에 여기에 요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DB 목록 확인하는 거는 show databases. 예. 그러면 이렇게 3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을 확인하는 거는 show tables 명령어예요. 말 그대로 이제 SQL 명령어죠.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요 내용들은 이 DB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들은 지금 모르셔도 되고 그냥 들어가서 저렇게 그냥 하면 걔네들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키 리눅스 9에서 그누보드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그누보드는 많이 사용해 봤으니까 참고는 여기 사이트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누보드가 사용할 DB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를 생성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사용했을 때는 관리자로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 관리자로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보안상 취약하기 때문에 일반 유저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 사용자로 접속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들어가셔가지고 show 데이터베이시스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DB가 이렇게 있고요. 자, MySQL DB. 자, 여기 이제 사용자 권한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명령어 creat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누보드를 생성할 거예요. 자, 대소문자는 구분이 없어요. 근데 좀 명확하게 보이려면 대문자가 좀 명확하게 보여서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형식은요. 그누보드 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야 되니까 create database라는 명령어를 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명을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create database 그누보드 이렇게 치시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create database 그 다음에 그누보드.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show databases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목록을 보는 거죠. 자,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이렇게 그누보드가 방금 만든 그누보드가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용할 그누보드 사용자는 이렇게 할게요. 자, 그누보드 유저 DB 사용자고요. DB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패스워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생성하는 형식은 자, 지금 모르셔도 돼요. 그냥 create user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자명, 골뱅이 호스트명, identified by 그 다음에 DBMS 비밀번호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create user 그누보드 유저 그러니까 그누보드 사용자라는 거죠. 로컬호스트에서 접속할 수 있는데 얘가 비밀번호가 패스워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그대로 그냥 복사할게요. 복사. 그누보드라는 사용자 일반 유저가 하나 있고 요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패스워드구나. 이렇게만 일단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셀렉트를 이용해서 호스트 유저 패스워드 컬럼을 우리가 보는데 얘는 MySQL DB 밑에 있는 유저 테이블 한번 확인해 보면 아까 이제 자, 저희가 3개가 있었죠. 3명의 사용자가.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그누보드 유저가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복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자, 이렇게 복사가 됐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게 이제 새로 생성된 그누보드 유저예요. 자, 생성된 사용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랜트라는 걸 이용해서 권한을 주는데, 자, 이 그랜트의 형식은, 자, 여기다가, 자, 그랜트. 자, 그랜트. 그 다음에 권한 주고요. 그 다음에 privileges. 네. 자, 그 다음에 온 다음에 db명.점 테이블명, 그 다음에 to하고 거기다가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골뱅이 로컬 db 호스트명 이렇게 주시는데 자, 여기에 이제 자, 보시면
자, 그누보드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테이블, 그러니까 테이블이라는 거는 DB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애들을 그누보드 유저 골뱅이 로컬호스트 요 사용자가 다 어떻게 해요?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복사하시면 돼요. 복사. 쓸 필요 없습니다. 자, 복사하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렇게 복사 붙이기로 이렇게 생성을 했어요. 저희는 다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어라 라는 거고요. 저희는 다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그냥 참고, 혹시 나는 이것도 지우고 싶다 라고 하면은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요거를 주셔야 돼요. 드롭, 잠깐만요. 자, 드롭 데이터베이스 DB명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드롭 데이터베이스, 나 데이터베이스 지울 거야. 그러면 이렇게 지우시면 된다는 거고요. 나 사용자 지우겠어. 그러면 드롭 유저예요. 그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생성하면 크리에이트 유저, 삭제하면 드롭 유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요 사용자를 이렇게 지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참고하시고, 요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DBMS 배울 때 그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 됐으면 빠져나오시면 돼요. 자, 생성된 사용자를 우리가 이제 한번 잠깐만요. 이거는 지금 저 위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끝을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성된 사용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DBMS에 접속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해서 아래처럼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잘 된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MySQL. 이번에는 U를 써줘야죠. 왜요? U를 안 쓰면 이 U가 사용자니까 루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누보드 유저. 그 다음에 자, 패스워드는 우리가 이제 비밀번호니까 여기다가 직접 패스워드라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적으면 안 되겠죠. 저희는 연습이니까. 그리고 DB, 그누보드. 땅 쳤을 때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select user 이렇게 해서 땅 치게 되면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다 됐으면 DB 설정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누보드 설치할 때 DB에 대한 정보를 저렇게 일반 유저가 사용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깃이라는 거 설치를 할게요. 자, 실제 운영 서버에서는 뭐 설치할 수도 있어요.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하나를 더 안 깔면 좋으니까 자, 설치할 수도 있어요. 자, WinSCP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FTP 프로그램이에요. 파일 업로드하는 건데 나중에 뒤에서 배울 겁니다. 지금은 그냥 기수로 땡겨오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자, 그래서 유무로 얘를 설치하고 나서 바에 따따따의 HTML로 가겠습니다. 바에 따따따의 HTML. 자, 파일을 다 지워주세요. 자, 요거 그대로 땡겨 올게요. 자, 쭉 복사가 되고, 자, LS로 보면 이제 다 복사가 됐죠. 그리고 ls-a 보시면 지금 기수로 되어 있는 애들이 있는데 요거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지우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해주시고요. 싹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자, 그누보드를 설치를 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데이터 디렉토리를 그대로 자, 777 권한으로 생성을 할 거예요. 자, 이 디렉토리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웹에서 db config나 나머지 파일들을 이 데이터 디렉토리에 저장하기 때문에 이 디렉토리를 웹 유저가 라이트 할 수 있게 해야 되죠. 그리고 설치가 완료된 후 우리가 보안상 701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mkdir로 이렇게 777 데이터 이렇게 만들게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디렉토리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SE 리눅스라는 게 하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 디렉토리에 SE 리눅스의 이 보안 문맥을 자, 요거에서 이걸로 RW로 변경을 하셔야 돼요. 이때는 change-con -t 다음에 httpd sys rw content t 데이터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네. 자, 이렇게 바뀐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SE 리눅스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얘가 웹에서 저 디렉토리에 뭔가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RW라는 애를 이렇게 변경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자, 여기다가 이렇게 접속을 해서 설치 화면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설치 화면이 이제 나올 때 에러가 만약에 GD 라이브러리 쪽에서 에러가 난다. 그러면은 설치를 안 해서 그런 거고요. 데이터 디렉토리에 관련된 거기에 이제 에러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엔터 치면 자, 이렇게 그누보드에 관련된 내용이 그대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그대로 나오면 자, 여기에 자, 사용자 그 다음에 유저, 여기에 호스트명, 그 다음에 사용자, 비밀번호, DB, 요거를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그누보드 5 설치하기 하면 이렇게 나오고, 동의합니다라고 하면 다음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대로 정확하게 따라 하신 분들은 지금처럼 나오는 거고요. 뭐, 중간에 에러가 난다 그러면 뭐 하나가 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자, 그누보드 여기다가 유저 자, 패스워드는 패스워드 자, DB는 그누보드 자, 이런 식으로 자, 쇼핑몰 설치는 뭐 체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희는 뭐 테스트로 연습하는 거니까 자, 저는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 자, 요거는 요렇게 할까요? 예. 자, 그누보드 설치는 생략. 예. 자, 그 다음에 뭐 대충 쓰는 거예요. 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쓰기는 했지만, 대충 쓰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드민 골뱅이 linuxmaster.net이라고 이렇게 주고 다음 누르면 잠깐만요. 여기 지금 에러가 나네요. 자, 이 에러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잠깐만 볼까요? 제이슨에 관련된 내용이군요. 그러면 제이슨 요거를 설치해 줘야 될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자, 일단 한번 볼게요. 한번 제가 해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systemctl 리스타트 httpd 그 다음에 php fpm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에러가 이거를 좀 캡처를 좀 해놓을게요. 자, 됐죠?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에러가 이렇게 나거든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에러가 발생이 됐을 때 그 에러를 말 그대로 이제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뭐 딱 보고 어떤 거다라는 그런 에러가 그걸 잡을 수만 있으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구글에 가셔갖고 이게 치시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이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제이슨이 어떤 건지 잠깐만 한번 좀 살펴볼게요. 제이슨. 이게 이제 실제 웹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그냥 제이슨이라고, 이렇게 찾아보시면, SON이니까 제이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읽을 때는 그냥 제이슨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자, 보시면은 이 제이슨은 자바스크립트, 자,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전달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많이 쓰는 포맷 형식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이제 속성과 값을 쌍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인데, 요게 아까 그 PHP 그 그누보드가 그런 형태로 얘네들을 쓴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쓴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 제이슨, PHP 제이슨을 그대로 설치를 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치했을 때 얘가 요렇게 한번 설치, 그 다음에 요거 재시작. 여기 당연히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제이슨이 빠져서 그러니까 얘를 위쪽에 우리 아까 아파치 PHP 마리아DB 연동할 때 각각의 패키지들 설치했죠. 그 안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제이슨에 관련된 애가 설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패키지가 잠깐만 어디 갔지? 아까 우리 GD 라이브러리 연동한 것처럼 설치하는 요거는 GD 라이브러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PHP 제이슨을 같이 이렇게 연동을 할 수 있게 이 부분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요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 그대로 제가 여기다가 써가지고 나중에 이제 실무에 나가시게 되면 다양한 그런 에러들이 더 많이 나와요. 저는 에러 때문에 말 그대로 일주일 동안 그걸 못 잡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진짜 숙식하면서 잡은 적도 있어요. 네. 거의 그냥 아우. 나중에는 잡기는 잡았는데 되게 좀 고생했죠. 자, 그런 다음에 얘네들 두 개를 다시 재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제 얘가 설치가 이렇게 다 됐으니까 새로운 그누보드로 이동을 하면 설치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설치가 이제 다 잘 됐으면 이제 여기로 이동해서 그누보드가 이제 뜨면 정상적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 설치가 완료가 되면 요 디렉토리에 지금 얘가 막 쫙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우리가 그누보드라고 하는 요 데이터베이스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다가 자, show tables를 하나 이렇게 보면 이게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졌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자, 요 데이터 디렉토리를 저희가
빠져나가서. 예. 지금 요 데이터 디렉토리 자체가 777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711이나 뭐 701이나 뭐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711로 준 거예요. 예. 701도 상관이 없습니다. 701로 바꿔볼게요. 예.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701로 바꾸세요. 자, 이렇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걔가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드민으로 로그인해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글을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우보드 설치에 관련된 거. 뭐 대충 이렇게 써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이제 요게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할 때 저 OS가 뭐 윈도우냐 아니면 리눅스냐 그 리눅스가 뭐 센토스냐 아니면 뭐 로켓 리눅스냐 아니면 우분투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희는 말 그대로 그냥 동작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만 보는 거기 때문에 내부가 어떤 OS를 사용하고 뭘 하는지 이거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환경들이 어떤 OS로 구축이 됐는지는 되게 다양하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